자, 이번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우리가 저당권에서 법정지상권을 배웠어요. 이번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기초 잡을게요, 기초.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 동일합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해요. 자, 그러다가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을 팔아요. 그러면 만약 갑이 토지만 을한테 매매로 팔았다. 그러면 토지만 팔았다는 얘기는 건물은 안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한테 등기가 넘어가면 을이 토지 소유자가 되고 건물은 여전히 갑 소유. 그런 그림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또는 여기에 갑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강제 경매로 날려버려요. 매매 또는 강제 경매로 토지만 날라갔지. 건물은 안 날라갔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가 매매나 강제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을갑으로 달라졌다. 그러면 봐봐요. 갑 건물은 졸제 자기 땅이 아닌 을이라는 다른 사람 땅에 위치하게 됐죠. 그러면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있을 때는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려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 소유자가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 토지만 팔 때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을 보통은 해요. 토지만 사는 사람은 왜 건물이 있는 토지만 사는 사람은 왜 땅만 사겠어? 이 낡은 건물은 없애고 지가 새로 건물 올리려고. 매매의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상권은 거의 태어날 일이 없고요. 철거 특약을 할 거니까 보통은 강제 경매로 달라질 때 이제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태어나요. 권리 분석을 잘 못해서. 어찌됐든 현실에서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매 또는 강제 경매로 을갑으로 달라지면 이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 건물은 철거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권을 설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을은 건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올리고 싶으니까. 저당권 법정상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법은 절대 건물이 철거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민법은 개정하지 않은 민법. 그 다음에 검소한 민법. 그래서 저는 항상 민법을 검소한 민법, 게으른 민법이라고 해요. 개정을 안 해서 우리는 이제 게으른 건 둘째 치고 검소한 민법. 절대로 건물이 철거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이 지상권을 30년짜리 지상권을 주는데 그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달라지면 저당권의 법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달라졌어요. 매매 기타 저당권자 아닌 일반 채권자가 친 강제 경매로 달라졌어요. 저당권자가 친 경매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법조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건이 오니까 대법원은 애국자다, 애국자가 아니다. 대법원 애국자예요. 애국자에서 이 건물 철거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대법원이 법을 만들어요. 성문법이 없으면 대법원이 법을 만들어버려. 그게 바로 대법원이 만든 법,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이 어디 있어? 대법원이 만든 법이에요. 성문법이 없을 때 대법원이 법을 만들어요. 그게 관습법. 그래서 관습법상 건물 소유자에게 이 지상권을 먹여줍니다. 근거는 성문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기타 강제 경매로 동일하다가 달라졌을 때 건물 철거를 막아주게 나온 제도예요.
법정지상권 제도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가장 센 놈을 주잖아요. 그게 저당권 법정상 그 조문을 갖다 쓴 거예요, 사실은. 유추 적용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법을 만들어 버렸어, 대부분이. 관습법 이런 말로.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당권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달라지면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저당권자 친 경매가 아니라 매매 기타 강제 경매 원인이 달라진 원인이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매매할 때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애야겠죠. 그래서 30년짜리 지상권을 건물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법이.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개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갑으로 동일했어. 이게 중요해요.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돼. 동일하다가 달라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저 그림 보면서 갑갑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만이에요. 둘 중 어느 하나만 매매로 토지만 팔든지 강제 경매로 토지만 날라가든지 해서 기타 이와 같은 매매 강제 경매 같은 적법한 처분으로 을갑으로 달라졌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철거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건물은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법정상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저 두 놈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이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 제도예요.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달라지면 저당권 법정지상권, 매매 기타 강제 경매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이든 저당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법이 주는 지상권. 계약을 통한 게 아니죠. 법이 줬어. 따라서 법정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187조.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 187조에 따라 저 건물 소유자 갑은 등기 안 해도 돼요.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도 취득. 등기 안 받고도 30년 동안 모든 삼자에게 저 지상권자입니다. 배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세트로 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도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왕별 나올 거예요. 등기 없이 모든 삼자. 등기 안 하고도 모든 삼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그게 관습법상 법정상 개념이에요. 동그라미 1번 개념이에요. 개념.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되느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가 매매나 강제 경매 기타 적법 원인으로 처분돼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자 동그라미 달라집니다. 매매 강제 경매는 밑줄 하시고 그래서 동일하다가 달라졌구나.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줍니다. 건물 철거 특약은 없어야 돼요. 철거 특약이 있으면 그 건물은 철거돼야 되겠죠? 철거될 건물에는 권리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건물이 철거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철거 특약이 없는 한 이 건물에 철거되지 않도록 30년짜리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법이 준다. 이게 법정지상권. 그러면 오늘은 기초 딱 3개만 볼 거예요. 3개. 4개 보겠구나. 그중 중요한 건 3개인데.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당연히 건물이 있어야겠죠. 자,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느냐. 이거 외웁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같아야 되느냐. 처분 당시 시점이에요. 처분 당시. 그러면 처분이라는 것은 토지만 매매로 팔 때는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겨줄 당시 갑갑 동일해라. 소유권 넘어갈 당시. 처분 당시. 두 번째, 시험은 이게 잘 나와요. 갑이 1억을 빌려서 채권자한테 1억을 빌린 채무자. 근데 돈을 갚지 않으면 일반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 소유 재산을 경매로 날리는 거예요. 이게 강제 경매예요.
저당권자 실행 경매는 임의 경매라고 하고 저당권 없는 일반 채권자, 보통 채권자들이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해요. 임의 경매라는 네 글자는 거의 뜨지 않아요. 시험에. 강제 경매는 떠요. 그래서 저당권이 없는 일반 우리 보통 채권자들 있죠. 보통 채권자들이 자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내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 아무 재산에 상관없어요. 채무자 소유 재산에 강제 집행, 그게 경매죠. 자, 그러면 강제 경매로 이렇게 달라질 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느냐? 매매할 때는 을한테 등기 넘어갈 당시, 그게 소유권 변동 당시예요. 소유권 변동은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겠죠. 처분 당시. 하지만 강제 경매는 어떻게 개시되느냐? 자, 경매 절차 시작점이에요. 경매로 부동산이 날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부동산 압류예요. 들어봤죠? 우리 일상에 일본말로 찹당했다 그거예요. 압류당했다. 요즘 이제 찹이란 말 안 쓰죠. 압류당했어요. 부동산을 갑이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묶는 게 압류예요. 압류, 이 부동산 아파트 토지에 압류가 들어오면 처분해도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압류 효력이에요. 자, 먼저 압류로 묶어놓고 그 다음 경매가 개시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선고하고 그 다음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될 거고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대금 완납할 거고 그러면 이제 경매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즉 경매는 압류부터 시작돼요. 부동산 경매는. 자, 그러면 강제 경매로 이와 같이 달라질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느냐? 이 대법원 판례 엄청나요. 정답 지문. 경매 시작 시점인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하면 돼요. 그래서 강제 경매의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게 말이 기니까 그냥 압류 당시 이렇게 오는 거야.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라. 압류 당시.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압류 당시로 절대 안 나오고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소유권 넘어갈 당시, 처분 당시 해도 돼요. 처분은 등기가 넘어갈 때 처분되니까. 그래서 매매는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 이걸 외워요. 강제 경매는 압류 당시. 그게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는 없고요. 소유권 변동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 당시, 그냥 처분 당시 해도 돼요. 매매는 처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라. 자, 2번이 별 3개예요. 2번.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라. 그래서 압류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 자리를 매각대금 완납 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라. X예요. X. 그래서 반드시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하라. 외워요. 압류 당시 시점. 압류 당시 시점. 경매 다 끝난 매각대금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아니에요. 압류 당시. 됐어요. 자, 이제 3번하고 4번 할 거예요. 3번이 왕별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상권 넘버 1이에요. 가장 많이 나와요. 저당권에서도 어차피 거기서도 왕별이에요. 자, 이걸 읽고 한번 해볼게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양수한 사람이 무슨 말일까?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샀는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 미등기 건물이요. 자,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갑토지와 갑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같이 을이 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갑으로부터 그림을 그려볼까요? 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갑토지 갑건물인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 미등기 건물. 그런데 을이 토지 건물을 함께 매매로 샀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수한 을이 토지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토지 건물을 둘 다 샀는데 이 을이 토지만 소유권 등기를 박은 거야. 이전 등기. 그러면 아직 뒤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토지 건물을 함께 산 을이 건물도 샀어. 그런데 토지만 소유권 등기를 박았다는 얘기는 건물은 등기를 안 박았다는 그 말이 숨어져 있죠. 그럼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예요.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을이 토지는 소유권 등기 박았으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있죠. 그런데 건물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을한테 매수인 을한테 없다 여전히 암놈이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함께 산 을은 토지만 소유권이 있지 건물은 소유권이 없어요. 자, 법정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다가 이렇게 달라져야 돼. 동그라미 동일하다가 이렇게 언밸런스가 일어나 달라져야 돼. 그런데 토지 건물을 함께 산 놈이 토지만 등기 박았다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토지만 등기 박았어. 그 얘기는 여전히 건물은 미등기 상태. 그러면 건물은 을 소유가 아닌 여전히 암놈 소유. 즉 그래서 그림이 토지만 소유권 있고 건물은 소유권 취득 못했죠. 자, 구후 달라져. 구후 달라져는 안 필요 없어요. 항상 법정상권은 구후 달라지게 돼 있어. 경매든 뭘로.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상권이 태어나느냐 마느냐 싸움이에요. 그러면 구후 토지 건물 소유자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바뀌는 거예요. 강제 경매로 달라진다고 해봐요. 한 번 더 바뀌어.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결론이 중요해요. 구후 바뀐 경우 항상 바뀐 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는데 이 경우 구후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그 말이 숨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길으니까 그건 빼버린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상권 태어나지 않아요. 이유 요건 탈락.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요건 탈락이죠. 동일하다가 관사 법정상권 태어나려면 동일하다가 요렇게 달라지든 동일하다가 요렇게 언밸런스가 일어나든 여기가 중요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이렇게 달라져야 돼. 근데 지금은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졌어요? 다른 상태에서 달라졌어. 다른 상태에 달라졌죠.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법정에 태어나는데 이건 태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건물 소유자에게. 그래서 이걸 지금은 나중에는 되게 쉬워요. 함께 나오면 그냥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가버릴 거예요. 함께 나오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면 쉬운데 왜 제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일단 지금 할 때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살짝 응용주문이 나올 때 해결할 능력이 생기지. 처음부터 그냥 막 됐다요. 뭐 민법은 실력 안 늘어요. 나중에는 결국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산 놈이 토지만 등기 박았어. 그럼 함께 잡고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유는 토지만 등기 박았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는 함께 잡고 솔직히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만 등기 박았다고 건물은 미등기구나. 그러면 토지만 소유권 등기 박았으니까 너는 토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거를 읽고 토지만 소유권이 있고 건물은 소유권이 없구나. 그 후 달라지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언밸런스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다 달라져야 되는데 너는 동일 요건 탈락했구나.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하면 밑에도 똑같이 해줘요. 자, 봐봐. 토지 매수인이 여러분들 한번 연구를 해봐요. 토지를 샀어. 근데 이놈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 안 했대요? 자, 그럼 그림이 그려져. 토지를 산 놈이 소유권 등기를 안 하면 토지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X가 나는 거. 밑에 토지는 없는 거야. 여기는 토지에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여기는 밑에 토지에 O가 나는 거예요. 소유권 표시. 근데 건물은 미등기니까 X가 나요. 여기는 OX인데 여기는 까꿀로 해요.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면 토지 소유권 취득 못했지. 소유권 없어. X. 그런데 이 토지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의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대. 그러면 토지 매수인이 지 땅이 아니니까 왼쪽 매도인 승낙을 받는 거예요. 등기를 안 옮겼으니까 소유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갑 땅이란 얘기지. 그래서
소유자인 매도인 갑의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올렸어. 그러면 토지 매수인이 건물을 올리면 이 건물은 누구 거?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을 거지, 을 거. 그래서 토지는 소유권이 없지만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니까 을 거죠, 을 거. 그 후 달라져. 그 후는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 후 달라져요, 무조건.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관수상 법정상에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는 여기까지가 다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하, 토지 매수인이 등기 안 했다고 소유권 없군. 그런데 건물은 신축했어. 건물은 직거군. 그 후 달라지면 관수상 법정상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언밸런스 상태니까. 요 상태에서 달라져야 법정상권이 성립하는데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두 놈은 달라지기 전 상태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밸런스 상태라고 그래.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건물이 미등기든 토지가 미등기든 언밸런스 등기 토지만 했다. 토지를 안 했다. 그 얘기는 언밸런스 상태예요. 그래서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동일 요건이 탈락돼서 그 후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관사 법정상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동그라미 3번, 4번이에요. 3번 왕별, 4번 별 3개. 자, 3번 토지부터 읽어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양수한 사람이, 자, 지금 함께 동그라미 빵 쳐요. 함께 샀어. 근데 이놈이 토지에만 소유권 등기 받았구나. 이제 그 뒤는 안 읽어도 돼요. 여기서만 한번 느껴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산 놈이 토지만의 동그라미, 토지 밑줄 만 동그라미, 소유권 등기 밑줄. 그러면 토지 건물을 함께 산 놈이 토지만 등기 받았다고 머릿속에 계산해요. 토지에만 동그라미가 나와. 여기 봐요. 토지만 등기 받았으니까 토지에만 동그라미가 나와요.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X가 나와요. 그 후 달라지니까 소수로 가요. 관습상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언밸런스예요.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토지는 지 거지만 건물은 암놈 거지. 그래서 동일하다가 달라진 게 아니지. 성립하지 않는다. 자, 4번 별 3개.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어. 자, 여기까지만 봐요.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았죠. 그럼 토지가 X가 나와. 소유권 취득 못했지. 그런데 건물은 지가 신축했으니 건물은 지 거야. 건물은 O가 나와요. 밑에 토지는 X, 소유권 없고 건물은 지 거 있고 언밸런스죠. 언밸런스 따라서 그 후 달라진다. 그러게 나와요. 항상. 그 뒤는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상권 취득할 수 또 없다라고 나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래서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두 경우는 동일하다가 달라진 게 아니지. 잡아요.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돼. 동일하다가.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동일하지가 않죠. 그대로 까끌로 줘. 이거 엎어버린 길로 오잖아. 토지는 지 거지만 건물은 암놈 거 지 거 아니야. 토지는 지 거 아니지만 건물은 신축자 지 거야. 동일하지가 않죠.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우리 강의 노트에 관습상 법정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가 꼭 안 찾아봐도 돼요. 왼쪽 성립하지 않는 게 7개가 있고 오른쪽 성립한 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은 이 경우 법정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7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성립하지 않는다고 성립하는 거 딱 3개밖에 없어. 근데 시험은 성립하지 않는 게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성립하는 놈만 3개만 정확히 알아놓으면 나머지는 다 성립하지 않는다로 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립한다 그거 정확히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성립하지 않는다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두 놈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래서 오늘 미리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구나. 둘 다 첫 번째 줄에서 끝나는 거예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샀는데 너는 토지만 등기 받았다고? 토지만 등기 받았다고? 성립하지 않는다. 4번 토지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여기도 등기를 하지 않았죠. 건물은 지거, 토지는 등기 안 했으니 지거 아니고 언밸런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2개만 딱 잡고 미등기 건물이든 미등기 토지잖아요. 미등기 건물이든 미등기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성립하지
앉는 거요. 앉는 거요. 이 느낌만 가지면 돼요. 이 느낌만. 자, 한 장 넘기셔서 다음 페이지 2번 내용에 왼쪽 중간 목적 2번 내용에 동그라미 1번 별 3개.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모든 삼자에게 다 들이댈 수 있다. 찾았어요? 내용이 1번 별 3개. 이게 잘 나와요. 등기 없이 취득 187조. 등기 없이 모든 삼자에게 나 지상권자입니다. 등기 안 하고도 들이댈 수 있어요. 자, 상속인도 평생 죽을 때까지 등기 안 해도 저 소유자입니다.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등기 없이도 모든 삼자, 얘가 중요해. 대항할 수 있다. 30년 동안 등기 안 하고도 지상권자로서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오케이. 오른쪽 99페이지 있죠. 법정지상권은 얘가 더 중요해요.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의 지위. 이거 이제 오래 할 거예요. 오래. 자, 이제 지역권 갑니다.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지역권. 두 번째 용익물권이죠. 많이 다르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지역권은. 통행만 하고 물만 끌었어요. 용수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의 그림. 지역권은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그림이 아주 비슷하죠. 갑소유, 을소유. 자, 오른쪽 땅 통로가 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 태어나지 않아요. 통로가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돌아서 나가. 그래서 계약을 하죠. 통행할 수 있는 통행지역권을 취득. 오른쪽 놈이 권자. 항상 왼쪽 놈이 지역권 설정자. 이 지역권은 통행 목적, 통행을 위한 통행지역권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땅이 편익이 부족하죠. 편익이 필요해. 요역지. 이 빗금친 부분이 편익에 제공된 승역지.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상관없지만 요역지는 빗금이 안 커져졌죠. 요역지는 전부여라. 자, 그러면 지역권은 이 땅은 편익이 부족해. 도로를 나가려면 삥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옆으로 바로 통과해 버릴 수 있는 지역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은 이 요역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쫑이 되는 거예요. 지상권도 마찬가지. 건물 소유를 위해 지상권이 필요하죠. 윗놈이 주인, 밑에 놈이 수단, 쫑이에요.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지상권, 다 밑에 놈, 지상권, 지역권은 수단, 종된 권리, 소유권이 주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왕별할게요. 동그라미 2번. 편익이 필요한 오른쪽 땅을 요역지, 편익에 제공되는 빗금친 부분을 승역지라고 해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왕별. 자, 요역지 오른쪽 땅은 항상 요역지면 오른쪽 땅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해요. 하지만 왼쪽 빗금친 부분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일부겠죠. 그래서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자, 그러면 니은 봐요.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 위한, 이게 요역지 개념이에요. 요역지는 전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 지역권은 설정되는 거지,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될 수가 없다. 자, 하지만 디귿, 일필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할 수는 있다. 그럼 여기서 단어가 뭐가 달라졌어요? 위하여, 대하여. 이 단어 차이를 빨리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봐요. 요역지를, 주인을 위해 종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필요하죠. 그 위하여는 요역지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지역권을 설정하니까 승역지는 여기에 대하여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하여가 나오면 요역지를 위하여.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니까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돼.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 지역권은 태어나야 하니까. 하지만 에 대하여
승역지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그래서 위하여 나오면 요역지, 대하여 나오면 승역지 개념이에요.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돼로 끝나야 되고, 하지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돼 긍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위하여 대하여 정리하시고, 자 성질 지역권은 여기를 봐야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제 오늘 불가분성 할 거고, 그 다음에 지역권 점유하지 않지만 계속되고 표현됐다면 취득쇼 인정해 줍니다. 자, 첫 번째 부종성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있죠. 비베타성 동그라미 2번 왕별 지역권이 내 통행 지역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 태어날 텐데 물권적 청구권 3개 중 반환 청구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제거 예방만 2개만 인정. 이유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권은 통행만 하고 용수 물만 끌어 쓰는 거지 이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지역권 자리에 저당권이 들어가도 똑같다겠어요. 저당권도 점유하지 않죠. 은행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부정성 수반성. 자, 봐요. 주종이 대기 중이에요.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 따라서 의리, 지땅, 요역지를 병에게 팔아요. 주인 소유권이 요역지가 팔리면 종놈인 지역권도 함께 같이 이전. 법조문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다. 그러니까 지상권도 종된 권리, 지역권도 종된 권리. 따라서 주종의 관계에 있으면 반드시 부종성, 수반성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 별 3개. 지역권은 요역지가 팔리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붙어서 함께 이전한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같이 종놈도 쫄쫄쫄 쫓아간다겠어요. 자, 3번 별 3개. 이 오른쪽 땅이 지상전세 임차인이라는 세입자다. 그러면 자 봐요. 의리. 지가 살지 않고 지상전세 임차 항상 세트죠. 이 세놈 지상전세 임차인한테 세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인이 설정해놓은 이 통행지역권을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세입자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세입자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전세 임차인도 통행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지역권에서 지상전세 임차인은. 자, 4번 왕별. 종놈인 지역권만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종놈인 지역권만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도 하지 못한다. 분리 동그라미 하시고 못한다 동그라미 빵빵해요. 종놈만 절대로 분리양도 못합니다. 이 다른 권리가 바로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에만 저당권이 가능하고 지역권에는 저당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다. 맞는 질문이에요.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 왜? 설정하면 안 되니까. 물권법정 위반. 그래서 지상 전세권에만 가능합니다. 지역권 안 돼. 이게 4번이 여기 지역권에서 넘버 1 지문이에요. 한 13번 나왔어요. 13번. 근데 70조? 작년에 또 나왔잖아. 맨날 나와. 그럼 분리가 나오면 안 돼. 맞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처음 하는 불가분성. 자, 봐요. 불가분성이 조문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불가분성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 조문 중 원래 4개를 봐야 되는데 오늘 가장 어려운 하나는 5월달에 볼 거고 오늘 3개를 볼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 나옵니다. 완전히. 자, 이제 여기를 다시 그래요. 요역지 오른쪽 땅이 공유입니다. 불가분성하고 있어요. 이제 불가분성. 제목이 바뀌었어요. 부종성 수반성에서 뭘로 바뀌었다? 불가분. 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불. 가분이 안 돼. 그러면 불가분성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오른쪽 땅 요역지가 공유입니다. 공유. 왼쪽은 갑. 통행지역권. 오른쪽 땅이 세 놈 A, B, C가 토지를 공유해요. 요역지 오른쪽 땅이 세 놈이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요역지를 세 놈이 공유할 때 뭐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겠죠. 그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B씨에게 이놈의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이면 함께 누려요.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게 좋은 행동이면 다른 공유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효력이 생겨요. 함께 좋은 건 누려. 그런데 오늘은 좋은 것만 하겠지만 혹시나 A한테 잘못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안 좋은 건 얘 혼자 독박 써요. 다른 공유자에게는 안 좋은 건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좋은 건 함께 누리고 안 좋은 건 너만 당해야. 우리한테 안 좋은 건 영향 보내지 마 그거예요. 자, 오늘은 좋은 거 할 거예요. 자, 기존 통로가 30분 돌아가야 돼. 그래서 계속 새 놈이 돌아다녔어. 30분 걸려서 도로 나갔어. 그런데 어느 날 A가 샥 옆집으로 통행해 버리네요. B씨가 그랬죠. 지들이 여기로 가는데 얘만 샥 가는 거야. A가 나 어제 간 만나서 통행지역권 설정했어.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 너희들은 계약 안 했지? 너희들은 돌아가. 나만 바로 가버릴 거야. B씨가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같이 살고 같이 죽여. 이 나쁜 놈 했죠. 나쁜 놈 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다른 공유자들도 같이 취득. 좋은 건 함께 누려. 자, 항상 공유자 한 사람이 나와요. 공유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죠? 공유자 세 놈 중 한 놈, A라는 놈이 지역권을 취득했어. 좋은 거. 좋은 거니까 옆에 놈들,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 같이 넣어서 읽어, 같이. 좋은 건 함께 누려요. 그래서 B씨도 계약 안 했지만 함께 지역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12번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 근데 너무 쉬워서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계속 지문 하나만, 5개 중 하나는 꼭 구성해.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했다? 그래, 다른 놈도 같이 취득. 너무 쉬워서 정답 지문 안 했어, 이제까지. 근데 잘 나와요. 그래서 좋은 건 함께 누린다.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 옆에 놈들, B씨도 같이 취득. 이렇게 읽는 거야. 같이 취득. 좋은 건 함께 누리자. 좋은 건 함께. 자, 두 번째. 이거 합니다. 이게 살짝 어려워요. 또 소멸시효라. 자, 이거 설명 들어봐요. A, B, C가 지역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지역권자가 됐어. 지역권을 취득했어. 그런데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요. 통행을 하지 않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이 소멸시효로 소멸시켜버립니다. 자, 용익물권,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물권 중.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 10년 동안 내 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은 내 채권을 10년 후에 소멸시켜버려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똑같아요. 지역권자가 지역권이라는 권리, 통행지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내일 모레가 10년째 되는 거야, 채권. 이틀 후가 10년 되면 이틀만 지나면 내 1억 빌려준 채권은 소멸돼버려요. 더 이상 이제 돈 갚으러 갈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이틀 전에 오늘 전화했어. 내 채무자한테. 야, 1억 갚아야지. 벌써 내일 모레 10년이네. 그럼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돼요. 이게 바로 소멸시효 중단제도예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할게요. 이틀 후면 내 1억 채권이 소멸시효 날아갈 걸. 내 채권 행사했다. 채권 행사는 돈 갚아요. 돈 갚아! 전화 한번 하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돼. 그럼 지역권에 대비할게요. 이틀 후면 20년이 되면 지역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해버려. 20년 동안 지역권 행사,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이 이틀 전이라고 해봐요. 이틀만 지나면 20년 전에 설정인 지역권은 소멸시효로 소멸을 해. 그런데 이날, 이틀 전 A가 그동안 20년 동안 안 다니다가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샥! 샥! 옆집으로 간 거야.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권리 행사, 지역권 행사, 통행 지역권 행사 안 하다가 이날 샥! 지 지역권 행사했죠. 그러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돼 버려요. 자, 소멸시효가 스톱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중단된 날로부터 또 다시 20년이 계산돼. 이게 소멸시효 중단제도예요. 동가포 한순간 이틀후면 내 채권이 소멸시효 날아갈 걸 중단돼요. 그럼 다시 또 10년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를 스톱시켜주는,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는 중단제도란 게 있어요. 우리 시험 보면 아니지만. 즉,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걸 한 놈이 스톱시켜줬죠? 그러면 일단 A가 행동했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효가 A에 대해서 중단된 거야. 그러면 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행동하지 않은 B씨한테도 같이 중단 효력이 미치느냐. 그러면 지역권이 소멸될 걸 막아줬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지역권이 이틀이면 소멸될 걸 한 놈이 막아줬으니까 좋은 건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중단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공유자 한 사람이 꼭 나와요. 세 놈 중 한 놈 A가 지역권이 소멸로 날아갈 걸, 여기 지역권이 소멸될 걸, 여기 소멸될 걸 스톱시켜줬구나. 이렇게 이해도 돼요. 소멸시효로 소멸될 걸 스톱. 그럼 여기서 느껴? 소멸될 걸, 이거만 봐. 지역권이 날아갈 걸 한 놈이 이 스톱. 소멸될 걸 스톱. 좋은 거 안 좋은 거? 지역권 소멸을 막아줬죠, 한 놈이. 좋은 건 다른 공유자들 B, C를 위해서도 같이 중단되는 효력이 잇따로 끝나. 이 소수로 싸면 잇따로 끝나야 맞는지 뭐. 옆에 놈들도 같이 소멸시효가 스톱됩니다. 좋은 건 함께 누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 놈이 취득하면 다른 놈도 함께 같이 취득. 한 놈이 지역권 소멸될 걸 스톱 막아주면 좋은 거 다른 공유자들 B, C를 위해서도 같이 소멸시효 중단 같이 효력이 있다. 같이 스톱된다. 좋은 건 함께 누려. 자, 마지막 하나. 공유자 한 사람은 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건 그냥 느껴봐요. 세 놈 중 한 놈은 자기 토지 요역지에 대한 지분이 있겠죠. 지분에 관한 지역권도 있겠죠. 이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마라. 대충 이해하면 돼요. 지 3분의 1 지분의 지역권도 흡혈해지니까 지분만큼 있을 거니까 소유권이든 지역권이든 그러면 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막 없애버리면 뭔가가 B씨한테 느낌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은 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마라.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그 느낌을 가져요. 원래 지분은 지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예외예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당신 아무리 네 지분에 관한 거지만 다른 공유자들 위해서 그냥 지역권만큼은 소멸시키지 마세요. 느낌 가지고. 그래서 이걸 법 조문에서 확인할 거예요. 이 세 개가 엄청나. 불가분성에 관한 법 조문. 자, 제1항이죠.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네. 자,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 A, B, C 세 놈 중 공유자 한 놈이 지역권을 여기 동그라미지 취득했다면 다른 공유자들도 같이 취득. 그래서 한 놈이 취득, 같이 취득 됐어. 자, 두 번째 요역지. 그럼 오른쪽 땅이 수인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 항상 그중 한 놈이 나와요. 세 놈 중 한 놈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스톱은 좋은 거. 자,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 한 놈이 지역권이 소멸될 걸 이것만 읽어도 돼. 시효 읽지 마요. 어려우면. 지역권이 소멸될 걸 여기 스톱 시켜줬구나. 지역권 소멸될 걸 막아줬죠. 좋은 거니까 다른 놈들을 위해서도 같이 스톱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한 놈이 소멸을 막아줬다고 좋은 거 함께 우리 중단되자 소멸 스톱되자 다른 공유자를 위해 같이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제1항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해 이 토지를 위한 지역권 요역지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 승역지 개념이에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건 그냥 올라가고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한 얘기구나.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것만 훈련해요.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마라. 다른 B씨를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결국 이 법조문 하나, 둘, 세 개. 이걸 이제 요약해 놓은 게 이거란 얘기. 자, 이제 교재 봐요. 1번 별 3개. 자, 2번 어려우니까 왕별합니다. 2번을 왕별. 유역지 오른쪽 땅이 수인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 그중 한 사람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자, 한 놈이 지역권 소멸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중단이나 정지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역권 소멸을 한 놈이 스톱 막아줬구나. 좋은 거. 따라서 다른 공유자를 위해 같이 중단된 효력이 있다로 끝납니다. 있다의 동그라미. 이걸 없다로 장난칠 뿐이에요. 있다를 없다로 있습니다. 같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자, 3번 별 3개.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하여 자, 이건 눈으로만 봐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요역지 개념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 승역지 개념 다 필요 없어. 지분에 관하여 밑으로 떨어져요. 이제 밑으로 떨어져. 지 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소멸시키지 마라.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 소멸하게 할 수 있다. X 지문. 그래서 이 세 놈 딱 하는 거예요. 이 세 놈. 자, 우리 이제 지역권 취득시효 가야 되는데 취득시효는 10분간 쉬고 합니다.